얘들 안녕. 너무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니까 진짜 어색한데 오늘 이렇게 선생님이 영상을 킨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이 나눠줬던 거 있죠? 이거 빨간 노트 혹은 파란 노트 혹은 핑크 노트와 관련해가지고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중에 몇 개만 뽑아가지고 풀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2번이 올라갈 거고요. 각 영상마다는 5가지의 항목 질문을 풀이를 해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주 숙제가 106번부터 140번까지 맞죠? 이 중에서 무엇을 좀 어려워할까요? 우선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어렵게 느껴질 것 같은 거 혹은 기출 문제로 좀 자주 나오는 걸로 진행을 하고요. 이 밑에 댓글을 통해서 궁금한 질문 혹은 잘 답하지 못하는 거 혹은 어렵다고 느낀 게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면 선생님이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뽑았을 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별명 109번이죠. 별명을 굉장히 어려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별명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별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예전부터 불려오던 그런 별명이 있으면은 사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별명이 딱히 그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별명이라고 해봤자 둘리 여자친구, 희동이 이런 거 별명이 있었는데 이름을 따서 한 별명이다 보니까 어디 가서 내 별명이 그거예요 라고 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별명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할 것 같은데 별명은 지어내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내가 좀 생긴 거, 어떤 동물을 닮았다. 혹은 생각보다 식물이나 곤충을 닮을 수도 있으니까 혹은 연예인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닮은 거를 별명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름을 따서 해도 되고 혹은 내가 원하는 그런 거 기억에 남는 별명이 있다면은 선생님 학생 중에 지금 객실 승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남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는 저 남학생이에요. 네, 임원 면접 때 혹시 닮은 연예인 있지 않냐라고 질문을 받았대요. 그래서 말을 해도 괜찮을지 한번 여쭤보고 괜찮다고 하니 한 답변이 소녀시대 수영이었어요. 그래서 면접관들이 굉장히 좀 유쾌하게 웃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닮은 거 꼭 굳이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 연예인 혹은 남자 인물 혹은 남성을 띤 그런 캐릭터를 선정해야 될 필요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재치 있는 답변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 언니 중에서는 성이 길시인 성을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별명이 뭐냐고 물어보니 길스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친구는 진짜 스타 반짝반짝 이런 느낌이 줄 만큼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별명을 만들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내가 별명이 없다라고 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나 별명 뭐 할까 이번에 한번 만들까 싶은데 좀 추천 좀 해줘 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별명을 물어보는 이유는요,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궁금해서 그래요. 아까 얘기했듯이 길스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스타성을 띠는지 정말 그런 에너지가 있고 뭔가 밝은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실제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답변을 들은 선생님들도 굉장히 너무 멋있다. 길스타 너무 잘 어울린다. 그때부터 만날 때마다 항상 길스타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명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른 거는
116번. 유용하게 쓰고 있어 자랑할 만한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소개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사실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평소에 자주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소개를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지만 이 질문을 선택한 이유는 요즘 이런 SNS나 아니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과 관련해서 혹은 인터넷과 관련된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인하공전 정시 면접을 보고 온 친구도 받았던 질문이 SNS의 장단점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SNS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부분들도 요즘 기출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혹은 유튜브와 관련된 것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유튜브와 관련된 것들도 질문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심결 이렇게 넘어갔던 내용들도 답변으로 충분히 활용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이 질문을 받는다고 한다면 선생님이 추천해주고 싶은 어플리케이션은 데스크탑 콜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이게 선생님이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은 메모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스케줄도 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 친구들하고 약속 잡았던 것도 항상 메모를 해놔야지 잊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탕화면에 전 캘린더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모바일로 연동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최근에 나와서 이거를 선생님은 지금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PC에만 저장되었던 스케줄 때문에 다이어리에도 한 번 더 이렇게 옮겨 적거나 아니면은 다이어리를 들고 다니면서 체크한 거를 다음 날 아침에 학원에 출근해가지고 작성을 하는 그런 일을 두 번 일을 하는 번거로운 작업이 있었는데 이게 모바일 어플이 생기면서 동기화해서 연동이 되다 보니까 내가 PC에서 적은 그런 일정들이 바로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 어플을 지금 현재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 스케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남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나는 얼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지금 당장은 별로 그렇게 크게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천재를 펼쳐 들고 한 개 혹은 두 개를 작성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도 한번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 질문에서 가급적이면은 답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아무래도 좀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과 같은 그런 SNS나 아니면은 카카오톡 이렇게 두 가지는 모두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뭐 유용하고 있어서 자랑할 만한 이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크게 어울리는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핸드폰에 있는 어플들 혹은 다른 뭐 여러 가지 어플들 많이 있으니까요. 나한테 정말 도움될 만한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벌써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세 번째 질문은 117번, 바로 다음 질문.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공부했던 과목은 무엇인지. 자, 이 답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조금 못했던 과목, 뭐 어려워했던 과목, 예를 들면은 수학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영어가 될 수도 있고, 뭐 반대로 국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람마다 워낙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과목들을 이제 점수를 받기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다라는 답변도 괜찮고요. 혹은 내가 잘하는 과목, 예를 들면 영어를 잘한다 라고 하면은 그 영어를 더 높은 점수, 예를 들어서 반에서 1등 혹은 전교에서 1등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했다
것도 괜찮고요. 혹은 본인이 외국어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영어라든지 토익이라든지 중국어 HSK라든지 이런 외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제2외국어 배우잖아요. 안 배우나요? 선생님 때는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어 같은 거를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거를 또 전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은 교수님들이 오, 저 친구는 자격증도 가지고 있네? 오, 외국어 공부 굉장히 열심히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기왕 공부하는 거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남들 다 하는 것보다는 본인만의 특별한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게 가장 좋은 거겠죠? 근데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내가 내신 성적이 낮은데 교수님들이 토익 점수 있어서 좋아한다 라는 이야기 때문에 토익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토익 내신 점수가 6등급이나 7등급으로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근데 토익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중요한 거는 내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그래도 4에서 5 정도까지는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 남은 시간에 자투리 시간에 토익 공부라든지 이런 점수를 만드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 질문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2번 겨울방학 중 가장 기억나는 일.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10월, 11월 이때 이제 면접을 볼 때 하게 될 답변이기 때문에 이 여기서 말하는 겨울방학이 지금 현재가 가장 빠를 거예요. 즉 뭐 작년 겨울도 괜찮지만 이번 겨울에 내가 의미 있는 경험을 해서 그걸 토대로 답변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번 겨울 방학 때 계획하고 있던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쵸? 없으면 안 됩니다. 없으면 지금 만드세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겨울 방학 지금 시즌에 목표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번 설에 제주도를 놀러 가거든요. 그래서 한라산을, 자, 겨울 한라산을 올라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죠. 저는 겨울방학 중 한라산을 올라갔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좀 기억에 남는 뭔가 인상 깊은 내가 계획했던 것 중에서 조금 실천을 옮겼던 거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언제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겨울방학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좀 이런 기억에 남는 인상 깊은 경험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얘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봤을 때, 돌이켜 봤을 때, 난 딱히 겨울방학 때 한 게 없어. 그냥 공부했던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지금 겨울방학 때 한번 의미 있는 그런 경험을 만들어 가서 그걸 답변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 당장 답변 어떻게 쓰느냐? 미래에 내가 이걸 할 거다라고 하는 거를 과거형처럼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직 설이 안 됐기 때문에 한라산을 올라가지는 않았죠. 하지만 올라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저는 반드시 해낼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답변에다가 작성을 하는 거예요. 겨울방학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한라산을 등산했던 것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고민을 해보고 없다라고 하면은 이번 겨울방학 때 계획을 꼭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과일에 비유한다면 124번을 한번 해볼게요. 과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사과, 바나나, 또 뭐 있죠? 뭐 오렌지 등등등 굉장히 많은 과일들이 있는데 꼭 유명한 과일이 아니고 잘 들어보지 못한 그런 과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본인은 겉으로 봤었을 때는 평범한데 뭔가 안에 그 내면이
굉장히 꽉 찬 친구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좀 그런 것 같다. 나는 그런 부분들을 어필해야겠다. 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속이 꽉 찬 과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혹은 나는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장점도 많고, 그다음에 뭐 이런 취미나 특기 이런 것도 많고 굉장히 끼가 많은 친구다라고 하면은 뭐 포도같이 이렇게 열매가 많은 그런 과일을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혹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과일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거를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거에 맞는 과일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개 질문 다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천재풀이는 오늘 처음 해보는 건데 뭐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피드백을 달아주면은 참고해서 다음 영상 올라오는 목요일에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승하세요.